모나리자 도난 사건에 대응한 파리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처참한 실패로 판명된 지 약 한 세기 후 프랑스 작은 마을 경찰서에서 그들의 업무를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첫째 날 우리나라로 치면 과장지휘의 경찰관이 친절히 응대해 주었습니다. 마른 체형에 갈색 긴 머리를 가진 스마트하고도 선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하였고 그녀가 건네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낯설어하지 않도록 자신의 딸이 BTS의 광팬이라고 하면서 딸과 함께 매일 BTS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미 잘 알고 있어 도움되는 정보를 줄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도 최고 인기 스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게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한국은 국방 의무가 있는 나라라는 설명도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책상을 마련해 주었고 경찰서도 안내하였으며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경찰서라 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실제 관심 있는 분야보다는 프랑스에서 경험하고 싶은 분야를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작은 경찰서이다 보니 굵직한 사건은 없었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세계 어느 곳이든 대동소이할 폭력 절도 사건을 경험하기에는 기회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만연한 마약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약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마약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마침 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스케줄이 없는 마약 수사관들이 궁금함을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하며 마약 수사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프랑스는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는 마약 사용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최근 검거한 마약 유통 사범 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보관 장소로 이동하여 압수한 마약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자랑할 만한 양이 압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마약 사용 도구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찰이 마약 단속 시 착용하는 방어복을 입어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사범 아지트에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직접 들어보게 하였습니다.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나서 설명하는 수사관의 모습에서 위험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그들의 자부심과 용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유치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유치실로 불러야 할 것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변호인 접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직접 마약 사범을 조사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어 아쉬움을 가진 채 그렇게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마약 수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제의 한가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갑자기 마약 단속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권유에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돌발 상황 속에서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순간 들었습니다. 다치는 것은 둘째치고 다쳐서 민폐가 되고 그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해야 하는 곤란함이 걱정의 정확한 실체였지만 그렇다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권유가 바로 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경찰의 마약 단속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흥분으로 설렘 가득한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존 정장 차림과는 달리 넥타이와 구두를 벗어던지고 편한 복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못 보던 수사관도 있었는데 지원 나온 수사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 5명이 소형차에 낑겨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같이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주인공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여기 혹시 마약 공장이야? 그런데 방어복은 너희들만 옷 속에 몰래 입고 있는 건 아니지? 현장에 도착하니 마약 탐지견과 함께 개별 이동한 수사관도 와 있었습니다. 세퍼트 종이었습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현장이 깔끔하지? 마약 보관 사물함인가? 우리의 기대주 마약견아 활약을 부탁한다.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정답은 고등학교입니다. 사실 고등학교가 단속 장소라는 것은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후 수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약 사용은 프랑스 사회 문제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프랑스 청소년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약물 남용이 심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약 수사관은 학생들의 마약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자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마약 단속을 부탁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마약 단속도 해당 고등학교장이 불시 단속을 의뢰한 결과였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학생들을 내보낸 후 마약견에 의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약견이 마약 탐지를 위하여 훈련받은 것은 당연할 테고 또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훈련되어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현금입니다. 일부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마약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통행위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마약견이 마약 거래에 사용한 현금 뭉치를 찾아내도록, 즉 현금이 있는 곳에 마약도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날 단속은 교실 및 작업장 그리고 기숙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기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작업장이 보입니다. 기숙사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인 숙소 수색에 대하여 학생들을 잘 협조해줄까 살짝 걱정도 있었지만 학교장의 허락하에 마약견과 함께 건장한 수사관들의 등장이라는 상황하에서 학생들은 순수히 잘 따라주었습니다. 어디든 경찰은 경찰이고 학생은 학생이었습니다. 오히려 단속은 마약견의 컨디션 문제로 종료되었습니다. 거의 수색이 마무리된 상황이었긴 하지만 마약견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수사관이 수색 과정에서 마약견에게 이 사진과 비슷한 손바닥만한 인형을 종종 물려주곤 하였는데, 기숙사 수색부터는 이 뱀은 인형을 절대 놓지 않으며 빼앗으려는 수사관의 시도에도 격렬히 저항하면서 태업하였습니다. 마약견의 후각이 매우 민감한 대신 장시간 걸친 수색은 불가능하여 중간에 계속 휴식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마약견이 자체적으로 수색을 종료시켜 주었습니다. 이날 단속 결과는 어땠을까요? 작은 미니메이드 페트병을 이용한 단위 대마 흡입 도구와 우리나라로 치면 몇십만원 상당의 몇백 유로 현금 뭉치를 발견하였습니다. 현금 소유 학생이 마약 관련 돈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여 마약 수사관이 이를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금 뭉치 외에 별다른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속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허탕이었지만 학생들이 크게 문제될 만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이에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특별히 마약 단속 스케줄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된 단속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화 같은 마약 단속 현장 동행기는 아니었지만 관심사라고 말하였던 분야에 대한 실제 프랑스 경찰의 업무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명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럽 국가에 비하여 마약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바른 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하여 손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유럽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여야겠습니다. 이상 프랑스 경찰의 마약 단속 동행 스토리의 보고를 마칩니다.